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서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처음에 무슨 뭐 성상납이 있었니 그게 인정되어야 그다음에 그걸 인멸하기 위한 게 가능한 거고, 그걸 인멸했어야 그다음에 인멸한 사람을 교사한 게 가능한 거고. 이준석이 알 거예요. 메기구이집이 역사적인 장소더라고요. 첫 성접 때 룸사롱에서 있었던 일과 해당 숙박업소 시간이나 여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양주 마시던 자리에서 동석했던 여성들 사진도 받았고요. 제가 진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대로 강용석 후보 복당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죠, 저한테는. 예, 오늘 뉴스탑 10은 조금 전에 경찰을 통해서 알려진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속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1년 가까이 수사해온 경찰이죠. 그런데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법적인 용어들이 좀 많아서 하나하나 쉽게 풀어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요. 이도현 의원님. 경찰의 결론을 딱 듣고 어떤 생각부터 먼저 제일 드셨어요? 야당의 이재명 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는데 여당의 이준석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가시화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예상했던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혐의를 받았었죠. 첫째, 성상납과 접대. 이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증거인멸. 7억 각서가 있지만 있는 증거를 없앤 게 아니라 새로 각서를 만들었는데 저게 증거인멸에 해당되느냐, 약간 법리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했고, 마지막으로 무고, 성상납 접대 받은 적 없다. 그렇게 해서 그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도덕성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당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또다시 회의를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소가 될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미 1년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당원권 정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중징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탈당 권유나 제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부인하고 있지만 일단 기소 단계에서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부인했던 사실이 진실로 드러난다면은 그 아마 회복하기 어려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다시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돌 교수님, 무고 혐의에 좀 집중을 해보면 사실 그 7억 투자 각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검찰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개인 각서라 법리 적용이 어려웠다. 그리고 애초에 나왔던 알선수재,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은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거과는 별개로 무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기소 의견으로. 이 부분은 뭔가 사실상 성상납 혐의를 인정한 거 아니냐, 경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아직 송치 결정서를 뭐 보낸지 안 보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 결론을 내렸다는 것만 알려졌기 때문에 송치 결정서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 경찰이 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직 기정사실화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만 말씀드리면 이미 얘기했던 성상납, 그걸 포함한 이제 알선수재인 거죠. 알선수재는 지난번에 경찰이 발표할 때 무혐의가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발표했거든요. 맞아요. 그 말은 전제로 사실관계는 인정될 수 있는데, 예. 인정되는데 그걸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무고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고라는 것은 이제 그 이른바 이 사실을 성상납 사실을 폭로한 가세연을 이준석 전 대표가 고소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고소한 이유가 허위 사실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야말로 만약 그 가세현 폭로가 허위 사실이라면 예.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가 무고라는 겁니다. 본인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소하는. 난 죄도 없는데 왜 날 고소하냐. 그걸 다시 예. 되짚어서 고소라는 게 바로 무고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이 사람을 가세현을 처벌받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좀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알선수재 혐의 또는 성상납 혐의가 사실이라고 경찰이 일단 결론 내야만 무고죄가 인정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노 교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뭐 법적 용어, 법리적인 얘기들이 좀 많아서 결국 경찰은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은 것 같다, 받은 것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일단 뭐 아까 전제를 하셨던 건 아직 송치 경찰성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요. 결정서를. 알겠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오늘 뭐 누군가는 예상을 했고 뭐 누군가는 예상을 못했을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역사가 좀 길었었잖아요. 2013년 김성진 대표가 당시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2차례 성접대를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가로세 연구소의 의혹 제기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법리적으로는요, 뭐 성상납이나 알선 수재 등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더 수사할 수가 없다,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7억 각서와 관련된 부분도 이게 일종의 사실관계 증명서가 되는데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법적 효력, 다툼의 어떤 여지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더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무고죄 혐의에 대해서 만약 오늘 단독 보도가 나온 내용 그대로 경찰이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게 된다면 왜 송치를 했는지 송치 이유서라는 게 아마도 공개될 겁니다. 그냥 경찰에서 조사해보고 이거 혐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충 검찰에다 넘기진 않거든요. 경찰 나름대로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라던가 여러 참고인이나 관련자 진술, 그리고 가능하다면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까지 확보해서 송치 의견을 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경찰이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이 이걸 보고 무슨 소리야, 이거는 기소감이 안 돼라고 기소를 안 해버리면 1차 수사를 맡은 경찰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 알선 수재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이 무고로 송치할 때 그 이유서에 경찰이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왜 이게 무고인지, 즉 가세현이라는 유튜브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들을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면 정치적으로는 이게 알선 수재로 기소당하는 거나 무고로 기소당하는 거나 그 파장은 똑같이 크다는 거죠. 오늘 검찰로 안 넘어간 게 있어요. 바로 이른바 7억 각서, 김주일 대표님.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측근시켜서 입막음하려고 7억 투자 각서 써준 거 아니냐. 뭐 애초에 불거졌던 의혹이 이거였는데 경찰은 사실 확인서, 그러니까 증거 능력 인정 여부, 이런 개인적인 각서를 법리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7억 각서에 대한 뭐 여러 의혹들이 아예 뭐 제로가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판단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정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7억 각서를 왜 써줘? 정말 뭐 김철근 당대표 당시 정무실장이 정말로 너무나 투자가 유력해서 돈을 벌 기회라서 한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뭐 이동훈 위원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이거를 증거인멸 교사로 볼 수 있느냐, 그 연결고리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시킨 게 맞느냐, 그리고 이거 자체를 그 증거인멸로 이제 법리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된 것 같고, 그 이제 그 무고 혐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흥미롭게 보고 있냐면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경찰이 지난번에 이제 알선 수재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문이 이제 공개가 됐었잖아요. 예. 그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기로는 만약에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를테면은 그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의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불기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예. 있지만은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했어요. 좀 더 보강 수사를 못해서 이렇게 뭐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수사기관들이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만약에 성접대 의혹이 경찰에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면은 이런저런 의혹이 있지만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나오는데 예. 그 얘기가 싹 빠졌기 때문에 증거를 못 잡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법조인들 중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번에는 지금 무고 혐의로 했다라는 거는 성접대 의혹을 지금 경찰이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확인을 좀 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무리한 수사도 무리한 이제 송치든지 아니면은 정말 뭔가를 잡았든지.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김성진 그 아까 김수현 변호사 나왔지만은 거기에서 경찰에 제출한 자료가 이를테면 영수증이에요. 카드 접대 영수증. 예.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게 이준석이 받았는지 여부가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이게 다 정황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의 진술을 듣고 지금 한 건데 이게 정말로 그러면 법원에서 인정이 될지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평론하는 사람이나 저널리스트는 뭐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있다라고 저도 의심을 하니까 심지어는 그런데 경찰이 이런 식으로 좀 허술하게 이거를 그 정도만 가지고 했을까? 저도 좀 굉장히 그래서 경찰이 망신당하지 않을지 아니면은 이준석이 뭐 어떻게 이준석 될지 전 좀 대표가요. 이준석 대표가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예. 이준석 전 대표도 잠시 뒤에 만나보겠지만 어떻게 제3자들의 말만 듣고 나를 이렇게 무고 혐의로 검찰로 넘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일단 조금 전에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경찰의 이 결론, 이준석 전 대표 즉각 반발했습니다. 과거 발언을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대로 강용석 후보 복당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죠, 저한테는. 제가 만약 뭐 속된 말로 꿀리는 게 있으면은 구분 받아주면 제일 편하죠.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직접적인 어떤 증거나 그런 거에 대한 뭐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근데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했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징계는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반박 주요 말들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상납 의혹 단호히 부인한다. 관련 자료 없다. 경찰이 제3자의 진술만 듣고 송치 결정을 했다. 검찰이 기소 결정 안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만약 본인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노동열 교수님, 법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의 저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논점 흐리기죠. 이전 대표. 예. 그러니까 성상납, 제일 문제는 지금 성상납이 있었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를 만약에 경찰이 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문제 얘기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거 다 저 불송치 결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불송치 결정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증거는 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뭐 경찰이 뭐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지 않느냐 이 얘기만 하고 있고요. 예. 뭐 증거인멸 교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뭐 언급할 가치도 없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첫 번째 지금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서 하는 얘기와 그 가세연의 폭로가 있을 때 첫 번째 한 얘기 약간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첫 그렇죠? 번째 한 얘기가 그 예를 들어서 수사나 뭐 이런 그 법률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였냐면 보통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막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펄쩍 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드는데 당시 첫 번째 반응이 나는 그런 일로 수사받은 적이 없다. 아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좀 정황이상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얘기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늘 한 얘기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 안 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경찰 수사가 나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검찰이 기소하는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 얘기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된다. 1심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심에서 지켜봐야 된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있는지 봐야 된다. 되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똑같은 코스입니다. 경찰 수사가 있지만
검찰이 기소 결정을 안 내릴 것이 확실한다.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된다. 다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추측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 교수님 말씀은 지금 저 SNS에서 아니 내가 증거인멸 교사조차 한 적 없다고 검찰에 불송치했는데 어떻게 그런 무고 혐의가 적용이 되고 혹은 성상납 혐의, 그러니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도 했는데 왜 내가 무고 혐의냐. 근데 각각 별개로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는 일단 개인 각서니까 법리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각각 다른 거지. 이거를 하나 엮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전형적인 물타기 돈점 흐르기다. 노 교수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 네.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뭐 일부의 논점 흐리기 아니냐, 물타기 아니냐 비판을 모를 리도 없을 테고 주변에 법률 조력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저렇게 SNS 통해서 즉각 반박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온 반발과 대응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부인하고 시간을 버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고죄로 가세현을 고발할 때하고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성상납 접대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그런 선택이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검찰로 송치되는 상황을 맞은 것처럼 지금 부인한 게 약간의 며칠간의 시간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 이제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를 2번 소환 조사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처음 조사를 받고는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받자고 하고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찰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들이미니까 당황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 10일인가 이제 2번째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라면은 경찰 조사 받고 나와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면 적극적으로 SNS나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조사 받았는데 뭐 별거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음직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까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접대했다는 김성진 저 대표가 날짜, 그다음에 금액, 뭐 영수증까지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서비스했다는 여성의 신원까지 적실했다고 그렇게 김 변호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은 굉장히 경찰의 수사가 좀 꼼꼼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수사 결과가 무슨 기소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우리가 풍전등화라고 하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인데 뭐 어떻게 추가로 대응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의 생각은 좀 다르세요, 김주일 전 대표님과. 김주일 대표님은 어쨌든 경찰이 뭔가 조금은 무리하게 검찰로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잘 지켜봐야 된다 했고. 이도원 의원님은 경찰이 뭔가 혐의를 특정했기 때문에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결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 이제 법적인 건 저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정치적으로도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도 정진석 비대위 손을 법원이 들어주면서 일단은 좀 이준석 전 대표의 앞날이 어둡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이번 결정 앞으로 정치적 생명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 추론입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경찰의 송치나 검찰의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더 각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를 더 강도 높게 비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야만 경찰이 송치를 하고 뭐 검찰이 기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기소한다 했을 때 이걸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뭐 온라인에 이 소통 공간도 만든다고 하고 책도 낸다고 하고 뭐 방송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당원권 정지된 기간 동안 방송 출연 등을 하면서 장외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어떤 비위와 관련해서 기소까지 된 상태라면 방송국에서 부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원래라면 잘 안 부릅니다. 기소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기소가 아니라 정치 탄압에 의한 기소라고 주장해야만 본인의 장애 정치 활동에 장이 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때리고 비난했던 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경찰의 공소 이유서와 기소 유무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기소가 되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1년의 기간 동안은 장외에서 본인이 원래 하고자 했던 어떤 장외 정치, 논평, 방송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진다고 봐야겠죠.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은 3인성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사람 3명만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 저 말을 인용하면서 없는 죄 만들어낸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근데 장해찬 이사장님의 말을 반대로 하면 예를 들어 뭐 경찰의 수사 결과 조사가 좀 허술했고 심지어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재판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그 반대의 경우는 되는 건 아닌지 김주일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릅니다. 아직 너무 정보가 적어서 도대체 어떤 혐의로 무고 혐의로 이거를 넘겼는지 정말 경찰이 확보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적인 것들. 근데 아까 전에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만 보면은 이준석이 유죄다라고 확정하기에는 우리가 심증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라는 거는 심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무리한 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경찰의 독립성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의심이 받는 상황이잖아요. 이를테면 서울경찰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이준석 이거 수사 어떻게 됐냐고 다그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준석 징계 1년 받아서 내년 1월 8월까지 하면은 이제 내년에 공천 여부 이것도 당에서 목줄을 쥐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수사 뭐 재판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명분으로 또 이제 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공천을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 어떻게든 뭐 이제 일단은 검찰이 기소하는지 여부 그리고 1심에서 재판 결과가 최소한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은 일단 알려지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사실상 성접대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시각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 얘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